민주통합당이 새 지도부 선출 열기로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다음 달 4일이죠. 원내대표 선출이 있고 그것을 앞두고 지역별, 계파별 또 선수별 합종 연행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의 이념과 노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리는 듯합니다. 야권연대를 통해서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진보 색채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 중도표를 잃게 되면서 이제 중도 쪽 색채를 다시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 전화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선 끝나고 이 대표대행 맡아서 고생이 많으신 듯한데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이게 우선 총선에서 우리가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우리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리를 질책하셨지만 동시에 희망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자 이런 그 얘기도 같이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네. 문 대표께서는 총선 끝나고 현장 행보를 지금 중시하고 계신데 거기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던지고 계신데 그 메시지가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또 너무 즉흥적인 발언 때문에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혀 오락가락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나 희망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다듬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못했다와 하면 된다만 섞어놓으면 오락가락하는 걸로 보이죠. 네. 그 논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바가 없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오락가락하면 지적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즉흥적인 발언 같은 경우 제가 최고위원회 정식 발언이나 이런 경우와 달리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화할 때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시민 용어를 쓰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장소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일단 우리 이제 비전 경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이게 이제 평가 국면이죠. 총선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비전은 제시드렸는데 사실 선거운동이라는 게 이제 유권자분과 후보들 간의 소통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가 제시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 그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조정을 하고 다시 제시드릴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 여의도 시민들하고 만났을 때였던가요? 네. 정치인들이라는 게 TV를 보면 지들끼리 한마디씩 하고 지들끼리 끝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았던가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시민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니까요. 네. 예. 자, 한 인터뷰에서 문 대표께서는 박근혜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밀약설을 제기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친이계가 상당히 학살당하면서까지 공천의 권력을 박 위원장에게 몰아줬을 때는 뭔가 다른 반대급부를 약속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 제기인데요. 그 근거가 좀 미약한데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국민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참 학위한 일이거든요. 그 반대급부라는 건 어떤 걸 상정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경우는 이명박 지금 새누리당 정권의 지난 4년에 쌓인 적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퇴임 후의 안전, 이런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그건 너무 먼 얘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예컨대 지금 중앙선관위 테러 문제의 경우에도 그냥 정말 그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규명 자체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를테면 내곡동 문제라든지 내곡동 사저 문제라든지 지금 민간의 사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분명히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옳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보로 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밝힐 거 밝히고 그리고 그 털어야 그다음에 미래로 갈 수 있지 않냐. 이 점을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통합당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죠. 원내대표 선출이 있고 6월에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당내는 친노와 비노의 대결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친노 측의 이병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서 박지원은 친노 공격, 호남 선동을 즉각 멈춰라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친노 비노 구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민주정부 10년 전반기가 국민의 정부고 후반기가 참여정부인데 네. 그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부채와 자산을 다 승계한 정부란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어떻게 친노 비노를 가를 수 있느냐. 민주정부 10년 참여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가능하지도 않은 구분이고 이 구분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그 언론에서 그 뭔가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몰아간 것이 더 쉬워진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병환 전 실장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게 누구를 위한 갈라치기냐. 이런 뜻으로 비판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은 실제 그 세력이 갈라져 있다는 거를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아니라고 그러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은가요? 박지원 최고께서도 뭐 그렇게 자기 그 갈라치기 할 의도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차기 이제 당 대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대권을 준비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지도부를 맡아주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네. 당장 친노 쪽에 문재인, 김두관, 비노 쪽에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실 때 정세균 상임고문을 이제 비노 쪽으로 구분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분을 또 친노로 구분하십니다. 친노에서 장관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구분이 불가능한 거를 지금 자꾸 그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힘겨루기가 아니라 정당 내에서 민정당 안에서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친소 관계가 아니라 누가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가,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각자 구성원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같이 힘을 합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은 너무나 바람직한데 그것을 친노 비노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건 정말 온당한 태도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고 사실과도 다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과는 그럼 별 갈등이 없으신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회의장 들어가면서 아주 손잡고 화기애애하게 웃으시던데.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우리 힘을 합치자라는 데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십니다. 네. 그렇게 얘기도 나눴고요. 자, 문성근 대표께서는 3주 임기의 대표 대행이신데 네. 이제 친노 쪽 당권 주자로 문 대표도 거론이 됩니다. 전당대회에서의 대표 출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지난번에 출마할 때도 그 통합 과정에서 새롭게 참여한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 많은 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대표 출마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출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분들과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해찬 정촌리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당내의 요구가 많이 그런 거론이 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하고 박지원 최고위원이 상당히 요새 가깝게 여러 가지 모임은 또 갖고 협조하는 분위기인데 박채규 의원도 호남을 대표해서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중요한 엄중한 시기에 당의 그 중요한 지도자분들께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의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제 경우에는 지금 임시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거 관리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뭐 특정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486 중에서도 좀 당대표 출마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당대표는 경륜 있는 중진이 나을까요? 아니면 40대 젊은 당대표가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느 쪽이 좋다고 이 보십니까? 당대표 선출이 그 당내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의원도 있고 당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전체가 이제 참여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이제 대표도 70%, 30%, 70%는 국민, 30%는 대의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 원칙은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내 여론과 국민 여론이 한꺼번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당을 강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의 그 열정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그런 분이 선택이 될 것이다. 근데 딱 이렇게 저렇게 양당 간에 양자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네.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네. 민주통합당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권 주자들을 보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권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상당히 흥행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각각의 면면을 보면 지지도는 아직 좀 낮은 편입니다. 어떤 후보가 박근혜 위원장하고 맞붙어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새누리당 경우에 뭐 아예 추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더만요. 네.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자면 그 이미 굳어진 후보라고 그럴까요? 뭐 2002년에도 그랬었고 그쪽 또 97년에도 그쪽 이제 한나라당은 늘 그렇게 해왔는데 별로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일단 우리 경우에는 지난번 2002년을 되돌아보면 200만 명 정도가 국민 참여 경선에 참여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바일이 쓸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번에는 대략 한 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토론하고 자신을 노출시키고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어떤 후보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아니,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에 계신 분들보다 당 밖에 있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안에서도 안철수 교수를 입당시켜야 된다는 주장들이 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교수가 빨리 입당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당 바깥에서 호의적인 경쟁 관계를 갖는 게 낫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안 교수가 선택하실 문제고요.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분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가 바람직하냐에 대한 혹시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뭐 굳이 입당 권유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흐름을 그분도 판단하실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경선을 치를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다면 그 이전에 같이 하는 게 그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걸 우리가 굳이 먼저 가서 말씀드린다든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당 안에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곧 이제 원내대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색깔을 새롭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노 쪽에서 유인태 당선자 얘기가 있는데 유인태 당선자를 혹시 적극 지지하시는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일단 원내가 아니고요. 그래서 뭐 더더군다나 지금 임시 지도부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 드릴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여전히 그렇게 말씀드려도 친노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예. 나누는 것이 네.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너무 민주통합당이 너무 진보적이고 너무 약간 좌클릭적인 걸 했다는 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정확한 평가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한미 FTA 같은 경우에 그 전면 재협상을 우린 얘기를 했고요. 진보당에서는 이제 즉각 폐기를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전면 재협상을 얘기를 했고요. 제주 해군기지 경우에도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그 위치 부지 선정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보는 평가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대행이었습니다. 서돈의 시사초점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